올리버는 태어난 지 10달 무렵 교구의 결정에 따라 아기들을 키워주는 유아 위탁소로 보내졌습니다. 위탁소의 책임자인 맨 부인은 아이들의 몫으로 나오는 지원금 대부분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고 아이들은 늘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가 9살 생일을 맞이하던 날 올리버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항의하다가 다른 2명의 소년과 함께 석탄 창고에 갇혀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구 관리인인 범블씨가 예고도 없이 나타나 위탁소 정원 철문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기겁을 한 맨 부인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환희에 찬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Goodness gracious, is that you, Mr. Bumble, sir? 어머나 세상에, 범블날이 아니십니까? Susan, take Oliver and those 2 brats upstairs and wash them directly. 수잔, 당장 올리버랑 저 짐승 같은 놈들 위로 데려가서 씻겨. My heart alive. Mr. Bumble, how glad I am to see you, surely. 아이고 반가워라 범블날이 이렇게 뵙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요. 범블씨는 뚱뚱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환영 인사에 다정하게 화답하는 대신 철문을 한 번 더 거세게 흔들며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Do you think this respectful or proper conduct, Mrs. Mann? 이게 예의 바르고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하시오, 맨 부인? To keep the parish officers awaiting at your garden gate when they come here upon parochial business with the parochial orphans. 교구의 고아들 일로 공무를 보러 온 교구 관리를 정원 문 밖에 세워두다니 말이오. 잔뜩 겁을 먹은 맨 부인은 필사적으로 아양을 떨며 그를 집 안으로 모셨고 먼 길을 걸어오신 분을 위해 특별히 꺼냈다며 따뜻한 물과 설탕을 탄 진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공금으로 산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한결 누그러진 범블씨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And now about business, said the beadle, taking out a leathern pocketbook.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교구 관리인은 가죽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The child that was half baptized Oliver Twist is 9 years old today. 반쪽짜리 세례를 받았던 올리버 트위스트가 오늘로 9살 되었소. How comes he to have any name at all then? 그러자 맨 부인이 말합니다. 부모도 모르는 그 녀석이 어쩌다 그런 번듯한 이름을 갖게 된 건가요? The beadle drew himself up with great pride and said, I invented it. 교구 관리인은 몹시 자랑스럽다는 듯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었소. We name our fondlings in alphabetical order. The last was an S, Swubble, I named him. 우리는 고아들에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지어주지. 지난번이 S여서 소울이라고 지었고 This was a T, Twist, I named him. The next one comes will be Unwin, and the next Vilkins. 이번 녀석은 T라서 트위스트라고 지었소. 다음 녀석이 들어오면 언윈, 그 다음은 V, 빌킨스가 될 거요. 올리버는 부모가 물려준 이름이 아니라 교구 관리인이 알파벳 순서대로 대충 갖다 붙인 기계적인 낙인이었습니다. 범블씨는 올리버가 이제 위탁소에 있기에는 너무나 컸으니 구비는 본원으로 다시 데려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잠시 후 얼굴과 손에 묵은 때가 간신히 벗겨진 올리버가 방으로 불려 들어왔습니다.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아이는 자신의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춥고 배고픈 구비논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구비논에 도착한 올리버는 빵을 채 다 먹기도 전에 범블씨의 지팡이에 머리를 얻어맞고는 하얀 회반죽이 칠해진 커다란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8명이나 10명 남짓한 살찐 신사들이 탁자를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유독 붉고 둥근 얼굴의 신사가 올리버에게 말했습니다. Boy, said the gentleman in the high chair, listen to me. You know you're an orphan, I suppose. 얘야,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고아라는 건 알고 있겠지.
What's that, sir? Inquired poor Oliver. 고아가 뭐죠, 원장님? The boy is a fool, I thought he was, said the gentleman in the white waistcoat. 이 녀석은 바보로군. 그럴 줄 알았어. Hush, said the gentleman who had spoken first. You know you've got no father or mother, and that you were brought up by the parish, don't you? 조용. 넌 애비애미도 없고 교구에서 널 걷어 먹여 살렸다는 걸 알지 않느냐? 신사들은 눈물을 흘리는 올리버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고아를 먹여주는 분들을 위해 살라고 훈계한 뒤 다음날 아침 6시부터 밧줄 뜯는 가혹한 노동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스스로를 몹시 철학적인 사람들이라 여겼던 이 사회는 구빈원이 가난한 자들에게 너무 편안한 곳이라며 서서히 굶어 죽을 것인지 밖에서 빨리 죽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잔인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석 달 동안 끔찍한 굶주림에 시달렸고 결국 한 아이가 죽을 더 먹지 못하면 옆에 자는 아이를 잡아먹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아이들은 회의를 열어 제비를 뽑았고 식사 후 원장에게 다가갈 사람으로 올리버가 당첨되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Please, sir, I want some more. 원장님 제발 조금만 더 주십시오. What? said the master at length in a faint voice. 뭐셨지? Please, sir, replied Oliver. I want some more. 원장님 제발 조금만 더 주십시오. The master aimed a blow at Oliver's head with the ladle, pinioned him in his arm, and shrieked aloud for the beadle. 원장은 국자로 올리버의 머리를 내리치고 아이의 팔을 꽉 붙잡고 교구 관리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Mr. Limkins, I beg your pardon, sir. Oliver Twist has asked for more. 림킨스 의장님 송구합니다만 올리버 트위스트가 죽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For more, said Mr. Limkins. Compose yourself, Bumble, and answer me distinctly. Do I understand that he asked for more after he had eaten the supper allotted by the dietary? 더 달라고? 진정하고 똑똑히 말해보쇼, 범블. 할당된 저녁을 다 먹고도 죽을 더 달라고 했단 말이오? He did, sir, replied Bumble. 그렇습니다요, 의장님. That boy will be hung, said the gentleman in the white waistcoat. I know that boy will be hung. 이런 처죽일 놈이. 저놈은 반드시 목매달릴 놈이야. 내 장담하건대 저놈은 교수형감이야. 아무도 하얀 조끼를 입은 이 예언적인 신사의 의견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올리버는 즉시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구빈원 정문에는 올리버 트위스트를 데려가는 사람에게 5파운드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단지 배가 고파 아주 조금만 더 달라고 말했던 9살의 소녀는 그렇게 세상의 잔인한 위선과 폭력 앞에 홀로 내던져졌습니다. 죽을 더 달라는 불경스러운 죄를 저지른 올리버가 캄캄한 독방에 갇혀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구빈원 문 앞에는 올리버를 제자로 데려가는 사람에게 5파운드를 주겠다는 방이 나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밀린 집세 때문에 정확히 5파운드가 필요했던 사내가 당나귀 수레를 끌고 구빈원 앞을 지나갑니다. 바로 잔인하기로 소문난 굴뚝청소부 감필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당나귀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려치다가 5파운드짜리 포상금 전단지를 발견하고는 하얀 조끼를 입은 신사를 따라 이사회가 열리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It's a nasty trade, said Mr. Limkins, when Gamfield had again stated his wish. 그건 아주 험한 직업이오.
림킨스 의장이 말했습니다. Young boys have been smothered in chimneys before now, said another gentleman. 어린 소년들이 굴뚝에서 지식해 죽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소. That's because they damped the straw before they lit it in the chimney to make them come down again, said Gamfield. 그건 애들을 빨리 내려오게 하려고 굴뚝에 불을 붙이기 전에 집을 물에 적셨기 때문이죠. 이사들은 아이들의 목숨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포상금 5파운드를 조금이라도 덜 주는 데 있었습니다. 림킨스 의장이 포상금을 깎으려 하자 감필드와 이사회 사이에 아이의 목숨을 둔 잔인한 흥정이 시작됩니다. So, you won't let me have him, gentlemen, said Mr. Gamfield, pausing near the door. 그럼 저한테 아이를 안 주실 겁니까요, 나리들? No, replied Mr. Limkins. At least, as it's a nasty business, we think you ought to take something less than the premium we offered. 안 돼요. 적어도 이게 워낙 험한 일이다 보니 우리가 제시한 포상금보다는 좀 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오. Come, said Gamfield. Say £4, gentlemen. Say £4 and you've got rid of him for good and all. There. 나리들 4파운드라고 하십시다. 4파운드만 주시면 저 녀석을 영영 치워버리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 어떠십니까? £3.10, repeated Mr. Limkins firmly. 3파운드 10실링이요. 림킨스 의장이 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Come, I'll split the difference, gentlemen, urged Gamfield. £3.15. 에이, 그럼 반씩 양보합시다. 나리들 3파운드 15실링으로 합시다요. Not a farthing more, was the firm reply of Mr. Limkins. 한 푼도 더 줄 수 없어. 림킨스 의장의 확고한 대답이었습니다. You're desperate hard upon me, gentlemen, said Gamfield, wavering. 나리들 저한테 너무 매정하게 구시는군요. 감필드는 흔들리는 듯 말했습니다. 단돈 3파운드 10실링. 아이가 끔찍한 굴뚝에서 지식해 죽든 말든 이 사회는 그저 1파운드 10실링을 아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올리버를 감필드에게 넘기기로 합의합니다. 부모도 보호자도 없는 9살 고아 소년의 목숨값은 그렇게 어른들의 탐욕스러운 식탁 위에서 단숨에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여운 올리버의 앞에는 좁고 새카만 죽음의 굴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끔찍한 흥정이 끝나고 범블씨는 올리버를 데리고 치안 판사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이제 노 판사의 서명만 끝나면 올리버는 감필드의 죽음의 굴뚝으로 영영 팔려가게 됩니다. 범블씨는 덜덜 떠는 올리버에게 판사 앞에서 무조건 행복한 척하라고 윽박지릅니다. Now, Oliver, my dear, come to the gentleman. 자, 올리버 얘야, 날 있게 가야지. As Mr. Bumble said this, he put on a grim and threatening look and added in a low voice, Mind what I told you, you young rascal. 내가 일러준 대로 해, 이 괘씸한 녀석아. 눈이 침침한 노판사는 양피지 계약서 위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마침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잉크를 묻히려 고개를 돌리는 순간 판사는 공포에 질려 창백해진 올리버의 얼굴에서 굵은 눈물을 발견합니다. 판사는 서명을 멈추고 아이에게 왜 우는지 묻습니다. Oliver fell on his knees and, clasping his hands together, prayed that they would order him back to the dark room, that they would starve him, beat him, kill him if they pleased, rather than send him away with that dreadful man. 올리버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주고는 차라리 캄캄한 독방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원하신다면 굶기고 때리고 죽이셔도 좋으니 제발 저 끔찍한 남자에게만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Well, said Mr. Bumble, raising his hands and eyes with most impressive solemnity. Well, of all the artful and designing orphans that ever I have seen, Oliver, you are one of the most barefaced.
이런 내 살다 이렇게 교활하고 맹랑한 고아놈은 처음 봅니다요. 하지만 노판사는 범블씨의 변명을 차갑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재촉하는 이사회와 굴뚝 청소부를 향해 양피지 서류를 단호하게 밀쳐내며 선언합니다. 세상의 폭력 앞에 던져진 고아에게 내밀어진 첫 번째 자비의 손길이었습니다. We refuse to sanction these indentures, said the old gentleman, tossing aside the piece of parchment as he spoke. 우리는 이 계약은 허가할 수 없어. Take the boy back to the workhouse and treat him kindly. He seems to want it. 아이를 구빈원으로 돌려보내고 다정하게 대해주시오. 아이에겐 그런 손길이 필요한 것 같소. 노판사의 이 단호하고도 따뜻한 판결 한마디로 올리버는 가까스로 죽음의 굴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구빈원에서 올리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정하게 대해주라는 판사의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가혹해진 어른들의 매질이었습니다.